선생님, 약도 소용없고 주사도 안 듣는데 이제 어떡하죠? 60년 가까이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허리, 무릎, 어깨, 나이 들면서 찾아오는 이 고통들 정말 괴롭죠? 하지만 제가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받는 비싼 치료가 아닌 단 3분 만에 특별한 방법으로 수십 년간 고통받던 환자들이 다시 걷고 움직이고 웃게 된 기적 같은 순간들을 목격했습니다. 70대 할머니는 매일 밤 5분간의 간단한 마사지로 평생 고생하던 허리 통증에서 벗어났고 80대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버리고 손주와 공원을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85세, 저 역시 20년 전 무릎 통증으로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오늘 알려드릴 방법으로 지금까지 수술 없이 건강하게 진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학적 지식과 60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효과 있는 방법만 엄선했습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 이 세 부위의 마사지가 전신 통증에 얼마나 놀라운 효과를 가져오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통증을 다스리는 지혜, 오늘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놀라운 통증 완화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약이나 수술 없이도 통증을 줄이는 비밀, 그리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작은 습관의 힘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삶을 향해 나아가 봅시다. 그럼 지금부터 85세 의사가 알려주는 기적의 통증 완화법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85세 현직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대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60년 의사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가장 소중한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아파서 한참을 고생하시나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리고 아파서 힘드신가요? 어깨가 뻐근해서 팔을 제대로 들지 못하시나요? 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고통을 호소하십니다. 선생님, 약도 먹어봤고 주사도 맞아봤는데 더 이상 효과가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여 보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은 비싼 약이나 위험한 수술, 부작용 걱정되는 주사가 아닙니다. 바로 매일 밤 단 3에서 5분 특정 부위를 부드럽게 문지르는 간단한 마사지 방법입니다. 제가 처음 이 방법을 환자분께 권했을 때 그분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런 간단한 방법으로 수십 년간 고생한 통증이 나아질 리가 있나요? 하지만 한 달 후 그분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기적 같아요.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이상 허리가 아프지 않아요.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통증 해소의 열쇠는 종종 가장 단순한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 나이 85세, 저 역시 20년 전 무릎 통증으로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으로 지금까지 수술 없이 건강하게 진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박지영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지영 할머니는 어깨, 허리, 무릎 통증을 동시에 겪고 계셨어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실 정도로 통증이 심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움직일 때마다 온몸이 아파요. 저는 지영 할머니께 허벅지 앞쪽, 대퇴근이라 불리는 부위를 매일 5분씩 마사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었죠? 그런 간단한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지영 할머니께서도 의심스러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일주일 후 지영 할머니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어깨 통증이 크게 줄었고 2달 후에는 허리와 무릎 통증도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허벅지 앞쪽 근육이 뭉치면 우리 몸의 자세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이는 여러 관절에 부담을 주고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 부위를 풀어주면 전신의 균형이 잡히고 관절 통증이 개선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가 60년 임상 경험에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 부위의 문제가 다른 부위의 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벅지 앞쪽 마사지 방법은 이렇습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허벅지 앞쪽 근육을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듯 마사지합니다. 너무 강한 압력은 피하시고
근육이 이완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부드럽게 해주세요. 매일 밤 3에서 5분,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김영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영호 할아버지는 심한 허리 디스크로 10년 넘게 고생하셨어요. 여러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으셨지만 나이가 많아 수술 부담이 크셨습니다. 선생님, 지팡이 없이는 10m도 걷기 힘들어요. 이제 수술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영호 할아버지께 특별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발바닥, 특히 아치와 뒤꿈치 부분을 마사지하는 것이었죠. 발바닥 마사지가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된다고요? 영호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 하셨습니다. 저는 설명드렸습니다. 발에는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된 수많은 신경과 경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진통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영호 할아버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씩 발바닥을 마사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지만 꾸준히 계속하셨죠? 놀랍게도 한 달 후부터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고 3개월 후에는 지팡이 없이도 산책이 가능해지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믿기지 않아요. 이제 손주와 함께 공원도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발바닥 마사지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손가락이나 엄지로 발바닥 전체를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특히 발 아치와 뒤꿈치 부분에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는 조금 더 길게 자극해 주세요. 하지만 너무 강한 압력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간단한 마사지가 어떻게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과학적으로도 이는 증명되고 있습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엔도르핀이라는 천연 진통제가 분비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며 신경계 긴장이 완화됩니다. 또한 발의 감각 수용체가 자극되면서 뇌로 가는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이미경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미경 할머니는 평생 무릎과 허리 통증에 시달리셨습니다. 특히 무릎 통증이 심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드셨죠? 선생님, 저는 이제 포기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통증은 당연한 거겠죠? 제가 미경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나이 든다고 해서 통증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미경 할머니께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무릎 뒤 오목한 부분, 우리가 오금이라고 부르는 부위를 마사지하는 것이었죠. 한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위중혈이라고 부릅니다. 미경 할머니는 의심스러워 하셨지만 다른 방법도 다 시도해 보셨기에 한번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매일 밤 무릎 뒤 오금을 3분씩 부드럽게 마사지 하셨어요. 놀랍게도 2주 후부터 미경 할머니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무릎 통증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허리 통증도 함께 완화되었죠. 3개월 후에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호전되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손녀와 함께 시장도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왜 무릎 뒤 오금 마사지가 이런 효과를 낼까요? 무릎 뒤 오금에는 허리와 다리를 연결하는 중요한 경락과 신경이 지나갑니다. 이 부위를 자극하면 허리부터 발끝까지 통증 완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금 마사지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약간 구부린 채 무릎 뒤 오목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양쪽 무릎 모두 3분씩 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방법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매일 꾸준히 실천해야 변화가 찾아옵니다. 또한 마사지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강한 압력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부드럽게 살살 문질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뼈가 돌출된 부위는 피하고 근육과 살 부분을 자극해 주세요. 마사지는 1에서 2분씩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관절에 심한 염증이나 열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얼음찜질 등으로 염증을 가라앉힌 후에 마사지를 시작하세요. 특히 수술을 받으셨거나 인공관절을 하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에 마사지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주의해야 할 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몸의 통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허리만 치료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신의 균형과 흐름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마사지와 함께 생활습관 개선도 함께 권해드립니다. 아침에 간단한 스트레칭,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
매일 밤 따뜻한 목욕, 그리고 염증을 줄이는 건강한 식습관이 함께 병행되면 통증 완화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이제 제가 직접 겪은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나이 65세였을 때 저도 심한 어깨 통증으로 고생했습니다. MRI 결과 회전근개 파열이 있었고 수술을 권유받았죠.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수술의 리스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해온 마사지 방법을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과 발바닥 마사지를 매일 꾸준히 실천했죠. 처음 2주간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3주차부터 조금씩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거의 통증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마사지는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여주는데 이는 어떤 약물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마사지를 치료법으로 사용해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대의학이 발달하기 훨씬 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런 자연 치유법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은 모두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방법들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오랜 임상 경험과 의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오랜 세월 의사로 살아오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에는 스스로를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법이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이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마음가짐입니다. 통증이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믿음과 꾸준한 실천이 함께할 때 치유의 효과는 배가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가 쌓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 마사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또 다른 효과적인 마사지 부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네 번째 마사지 부위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곳인데요. 바로 손바닥입니다. 특히 어깨와 목 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효과적인 부위죠.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마사지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의 놀라운 변화 사례들, 그리고 손바닥 마사지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곧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쉬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알려드릴 내용들이 여러분의 통증을 크게 줄여줄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에 소개해드릴 5분 전신 마사지법은 제 환자분들 사이에서 기적의 5분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기적의 5분 전신 마사지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여러 부위에 동시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먼저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첫 1분은 허벅지 앞쪽을 양손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립니다. 다음 1분은 발바닥을 마사지하고 그 다음 1분은 양쪽 무릎 뒤 오금을 원을 그리듯 마사지합니다. 그리고 1분간 손바닥 중앙을 반대쪽 엄지로 부드럽게 누릅니다. 마지막 1분은 귀 뒤쪽과 목 뒤를 가볍게 마사지합니다. 이 기적의 5분은 우리 몸의 주요 경락과 신경 지점을 모두 자극함으로써 전신의 에너지 흐름을 개선하고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제게 찾아오신 78세 정희숙 할머니는 이 방법을 3개월간 실천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15년 동안 통증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밤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 마사지법과 함께 꼭 알려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통증 일기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매일 밤 마사지를 하기 전에 오늘의 통증 정도를 1부터 10까지 숫자로 기록하고 특히 통증이 심한 부위를 메모해 두세요. 이 통증 일기는 2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여러분의 상태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 꾸준히 마사지를 실천할 동기를 부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 점수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더욱 열심히 마사지를 하게 되실 거예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어서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통증 일기를 보니 3주 전보다 통증 점수가 2점이나 낮아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계속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손바닥 마사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손바닥에는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된 수많은 반사구가 있습니다. 특히 손바닥 중앙 부위는 척추와 연결되어 있고
손목 쪽은 목과 어깨, 손가락 쪽은 머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바닥 마사지 방법은 간단합니다. 반대쪽 엄지로 손바닥 전체를 부드럽게 누르면서 작은 원을 그리듯 마사지합니다. 특히 통증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위에 조금 더 시간을 들여 마사지해 주세요. 손바닥 마사지의 놀라운 효과를 경험한 73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오랜 목 디스크로 고생하셨는데 손바닥 마사지를 꾸준히 실천한 결과 2개월 만에 목 통증이 크게 줄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고개를 돌릴 때 뚝뚝 소리가 나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목이 뻣뻣하게 굳어있는 느낌도 없어졌고요. 정말 신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사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기계적으로 하는 것보다 마음을 집중하고 호흡을 깊게 하면서 마사지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60년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통증 완화 마사지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방법들이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이 더 쉽게 뭉치고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5분만 투자해도 하루 종일 몸의 유연성이 달라집니다. 특히 팔을 위로 쭉 뻗어 기지개를 켜고 허리를 좌우로 부드럽게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가능하다면 하루 30분 정도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걷기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전신의 혈액순환을 돕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넷째, 염증을 줄이는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 튀긴 음식은 줄이고 생선, 올리브 오일, 견과류, 과일, 채소를 많이 드세요. 특히 생강, 강황, 마늘은 천연 항염증 식품으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매일 밤 따뜻한 목욕을 하세요. 따뜻한 물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목욕 후에 마사지를 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제 나이 85세, 저는 지금도 이 모든 습관을 매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역 의사로 환자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통증은 당연하다라는 생각부터 버리세요.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통증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통증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어요 라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한 달, 가능하면 3개월은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은 분명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통증은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스트레스, 불안, 우울한 감정도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도 통증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이 여러분의 통증을 줄이고 더 건강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85세인 제가 여전히 현역 의사로 활동하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도 바로 이 방법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관절 건강을 위한 더 자세한 운동법과 식이요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보를 계속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완전히 무료입니다. 버튼 하나면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마사지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도움될 것 같나요? 혹시 통증 때문에 힘든 부위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질문과 고민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우리 모두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